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? 오늘은 9월 20일 화요일 새벽 5시 30분입니다. FOMC 회의를 앞두고 하락을 날 줄 알았는데 상승 마감했네요. 어제 하루 종일 선물지수가 마이너스로 약세를 보이지 않습니까? 그 후에 10시 반에 장 열린 후에는 하락으로 출발했는데 그렇게 해서 도중에는 계속 혼재세를 보였죠. 오르내리면서. 그랬다가 장 막판에 의외로 상승 마감했습니다. 연준 FOMC 회의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밤부터 이틀간 열리기 때문에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약세 아닐까 했더니 의외로 상승 마감했습니다. 다우가 0.64% 상승해서 다시 31,000 넘었습니다. 31,019. 또 나스닥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. 오늘 0.76% 상승 11,535. S&P 500이 0.69% 상승 3,899, 3,900이죠.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0.58% 상승 2,577입니다. 대형주들, 빅테크주들 보면 모두 상승했어요. 마이크로소프트만 0.09% 아주 조금 하락하고 다들 상승했는데 애플이 2.51%나 꽤 크게 높게 상승했죠. 154달러. 또 테슬라도 1.89% 상승 309달러. 미국 테크 탑10 안에 들어있는 이 종목들이 마이크로소프트만 조금 하락하고 모두 상승했습니다. 또 전기차들 보면 미국 전기차 리비안 루시드는 1%대, 3%대로 하락을 했는데 의외로 중국 전기차주들은 강세를 보였어요. 니오가 3.72, 샤오펑이 무려 7.42 폭등했어요. 리오토도 4.73%. 오늘은 중국 전기차주들이 상당히 강세였습니다. 또 코덱스 팡플러스에 들어있는 알리바바 바이두도 1-2%대 상승을 했습니다. 반도체들도 엔비디아가 1.39% 상승해서 133달러입니다. 반도체주들이 대부분 상승을 했는데 특히 삼성전자, SK하이닉스와 같이 가는 메모리 반도체 마이크론이 가장 많이 하락했습니다. 1.42% 하락해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. 미국의 지수들이 6월 16일 그때가 가장 저점이었죠. 3,666, 3,666이 가장 저점이었는데 S&P 500과 나스닥 지수 지난주에 그때 6월 이후 최악의 한 주를 보냈어요. 그리고 오늘 막판에 반등을 했습니다. 9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공개시장위원회 FOMC 열고 0.75% 금리 인상을 단행할 전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. 현재 연준이 0.75% 금리 인상할 확률을 82%로 시장으로 보고 있어요. 1%는 18%에 불과합니다. 그러니 0.75% 올리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목요일 새벽이죠. 우리 시간으로. 그때 1% 올린다. 그러면 또 상당히 폭락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. 또 0.75% 올리면 불확실성이 또 해소됐다고 또 반등을 할 수 있어요. 미국 연준이 0.75% 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되면 3번 연속으로 0.75% 금리 인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. 지난주에는 예상보다 높은 이 인플레이션, 이 데이터 CPI 나왔었죠. 연준이 긴축 노력을 강화하고 경기를 침체로 몰아넣을 것이라는 그런 우려를 확인하면서 매도세를 촉발했어요. 특히 9월 13일 그때 우리 시간으로 밤 9시 반에 CPI 발표됐죠. 그 다음에 새벽 5시에 마감하면서 그날 폭락을 했었습니다. 그것도 2년 3, 4개월 만에 아주 크게 5%, 6%대 지난주에 크게 폭락했었죠. 또 거기다 또 지난 주말 바로 먼저 번에 페덱스가 실적을 경고하고 페덱스 최고 경영자가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고 경고함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또 일제히 급락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지난주에 S&P 500은 4.7%, 다우는 4.1%, 나스닥은 무려 5.5%나 지난주에 하락을 했었습니다. 이같이 악재투성인데도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한 것은 시장이
연준의 0.75% 금리 인상 소재를 이미 소화를 했고 또 저가 매수가 유입됐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. 특히 지난주 미국 증시가 급락을 하니까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또 바이든 대통령이 CBS와 인터뷰에서 코로나 팬데믹이 끝났다라고 선언을 하니까 백신 제조업체들이 폭락을 했어요. 모더나 주가가 7% 이상 급락을 했어요. 헬스케어 분야들 다들 하락했습니다. 또 역시 백신이 주력인 노바백스도 6.51% 아주 크게 하락했어요. 백신 외에도 이 베스트셀러 약품들을 다수 보유한 이 제약 메이저 회사 파이자만 낙폭이 크지 않았습니다.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어요. 파이자는 그래서 1.24% 하락을 했습니다. 올해 연중으로 보면 그동안 팬데믹 기간에 많이 올랐거든요. 이 모더나가 46%나 하락 중에 반토막 났죠. 거의 올해 연중. 노바백스는 무려 80%나 하락을 했어요. 올해 연중으로. 반면에 파이자는 20%만 하락했습니다. 올해 연중으로 보면 그 좋은 빅테크주들 다들 엔비디아도 반토막 났지 않습니까? 공화당의 또 론 존슨 상원 의원이 이날 트위터를 통해서 팬데믹이 공식적으로 끝났으므로 이제 모든 백신 의무를 종료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. 그 바람에 오늘 백신주들이 많이 떨어졌어요.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 S&P 500 지수가 다음 달에 3020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. 3020. 며칠 전에 어젠가 말씀드렸었죠. 미국의 이 투자 전문가들 74%, 그럼 4명 중에 3명 아닙니까? 9월 말까지 3,300으로 떨어진다고 대부분 보고 있어요. 근데 지금 3,900 아닙니까?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. 또 다음 달 말 되면 3,020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러는데 마이클 하트넷 최고 투자 책임자가 이번에 분석 노트에서 이번 약세장이 지난 140년간 미국 주식시장이 직면한 20번째 약세장이라면서 이전 평균치를 잣대로 삼아 보면 주식시장은 다음 달 12일 3020에서 바닥을 찍는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. 다음 달 12일이네요. 10월 12일. 그러면 한 달도 안 남았네요. 그렇죠? 140년간의 미국 주식시장이 직면한 20번째 약세장. 그렇다면 일부에서는 이렇게 올해 이 약세장이 다시 반등 안 하고 계속 약세장으로 머무르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경제가 성장합니다. 물가가 상승합니다. 그거와 마찬가지로 역사적으로 우상향을 하는 시장입니다. 주가에 관계없이 꾸준히 정액 적립식으로 분할 매수하는 분들은 정말 3020까지 떨어진다면 같은 금액으로 더 많은 수량을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? 그런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. 주가가 하락한다고 무서워하면 절대 안 돼요.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수십 번이나 이런 하락장은 계속되어 왔었지만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? 역사를 보면, 주식의 역사를 보면 다시 상승을 해서 전 고점을 뚫고 또 최고점을 뚫고 올라가지 않습니까? 경제 규모가 점점 커지고 과학기술이 발전되고 경제가 성장을 하고 물가가 상승을 하듯이 비례적으로 주식시장은 계속 우상향을 하는 것입니다. 채권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. 연준의 이 통화정책에 민감한 미국 2년물 국채금리가 장중에 3.97까지 올랐습니다. 4%가 목전에 왔습니다. 글로벌 금융위기, 그때 2007년 10월 이후에 거의 15년간 2년물 금리가 4%를 넘은 적이 없었거든요. 또 10년물 국채금리 3.518까지 올랐습니다. 3.5% 선을 돌파한 것은 2011년 이후 11년 5개월 만에 처음이에요. 요즘에 이런 지수들 보면 다들 2, 3년 만이 아니에요. 다들 몇십 년, 십몇 년 아주 역대급으로 하락 중입니다. 기름값 보면 배럴당 0.42달러 오른 85.53달러에 거래가 됐습니다. 오늘 밤부터 연준 회의 이틀 동안 시작합니다. 전 세계의 투자자들이 연준을 바라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. 그래서 오늘, 내일 이틀 동안 약세가 되는 것 아닌가 예상을 했는데 오늘 반등 마감을 냈습니다. 자, 여기까지 감사합니다.